안녕하세요. 오늘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제 심방세동 치료를 위한 여러 가지 시술들을 하시는데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 도입이 되기 시작해서 이제 빠르면 내년 1월부터 이제 비급여 항목으로 돼서 이제 환자분들이 원하시면 이제 시술을 하실 수 있는 이제 새로운 기술이 좀 도입이 되었습니다. 이미 뭐 유럽에서는 몇 년 전부터 이제 허가를 받아서 광범위하게 시술이 되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늦긴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4년부터 FDA 승인을 받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술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신기술들이 우리나라에 도입이 되기 시작하는 속도가 예전보다 많이 빨라져서 이제 펄스 필드 어블레이션,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펄스장 치료술 이렇게 좀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미국에 비해서 1년 정도도 채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로 빨리 도입이 되고 있어서 이 부분이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심방세동이라고 하는 거는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심장이 불규칙적으로 뛰는 거고요. 증상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것은 뇌졸중, 우리가 흔히 뇌경색이라고 하는 거고, 심부전, 이런 걸 통해서 심장 질환이 많이 발생하는 위험한 병이다라고 알고 계실 겁니다. 이제 이전에 영상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간략하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약물 치료, 약물 치료가 대표적이고 약물 치료로 안 될 경우에는 이제 제세동기 카디오버전이라고 이제 심장에 전기 충격을 인위적으로 가해서 심장의 맥을 정상으로 돌리는 치료입니다. 보통은 수면 마취로 해서 5 내지 10분 이내에 짧게 끝나지만 치료 효과가 이제 길게 가지는 않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전극 도자 절제술 또는 냉동풍선 절제술 이런 이제 시술을 통해서 부정맥을 치료하는 것이 많이 도입이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대학병원들 중심으로 이런 시술들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그 이유가 위에 말씀드린 약물이나 제세동기에 비해 치료 효과가 좋고 이제 정상맥 유지되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전극도자 절제술이나 냉동풍선 절제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치료들이 어쨌든 이제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한 2시간에서 3시간 그리고 그동안에는 마취 또는 전신 마취를 해야 되는 단점들이 있고 또한 이제 원리적으로 본다면 심장 안에 있는 부정맥 세포들, 나쁜 세포들을 전기로 태워서 없애거나 또 냉동풍선 같은 경우는 얼려서 죽이는 이런 방법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몇 가지의 이제 시술 후 부작용들이 좀 있습니다. 이제 뭐 많지는 않지만 1% 이내로 보고가 되고 있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환자분들이 시술을 좀 꺼려하는 여러 가지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PFA 이제 펄스장 치료술이라는 것이 이제 유럽에서 가장 먼저 시작이 됐고 미국에서는 이제 올해부터 도입이 돼서 제가 이제 미국에 있는 여러 병원들에서 조금 시술하는 것을 보고 이제 그것들을 좀 정리를 한 내용입니다. 현재 이제 우리나라에 도입이 되려고 하는 것들, 그리고 미국에서 지금 현재 상용화되고 있는 것, 그 유럽에서 상용화되고 있는 것들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왼쪽에 있는 게 이제 메드트로닉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나온 것이고, 오른쪽 거는 이제 보스턴 사이언티픽이라는 회사에서 나온 겁니다. 이제 모양은 좀 심장 안에 들어가서 시술하게 된 이제 카테터의 모양은 두 개가 좀 다르지만 원리는 동일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전극으로 된 두 극 사이에 전기장을 발생시켜서 그 두 극 사이에서의 심장 조직을 괴사시키는 겁니다. 그 사이에 이제 부정맥을 일으키는 나쁜 세포가 있다라고 하면 요 두 전극 사이의 전기장을 통해서 그 세포를 선택적으로 없애는, 그래서 부정맥 심방세동을 치료하는 것이 이제 펄스장 치료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에 태워서 없애거나 또는 얼려서 없애는 것보다 조금 더 선택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나쁜 심장세포를 없애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드트로닉에서 지금까지 나온 데이터를 잠깐 보여드리면 이제 2023년도에 이제 서큘레이션이라고 하는 논문에 실린 내용이고요. 보시면 약 150명, 약 300명의 부정맥 환자들을 치료를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를 보고한 거고요. 중간에 보시면 이게 이제 안전성, 부작용에 대한 건데 우리가 흔히 가장
이제 두려워하는 이제 심장과 식도 사이의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 이게 좀 제일 위험한 부작용이고요. 사망까지도 이르게 할 수 있는 부작용인데 이런 것들이 한 건도 발견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물론 300 케이스 중에 없다는 것이지 이제 케이스가 더 늘어나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현재까지의 데이터로는 이런 부작용이 보고된 바가 없었다 그러고요. 여러 가지 주변, 심장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신경 조직들이 같이 이제 손상을 입는 부작용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이제 사소한 부작용까지 다 합치면 약 0.7% 정도 이제 부작용 비율이었는데 이건 상당히 좀 낮은 비율입니다.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 이제 왼쪽이 이제 그 발작성 심방세동, 그 아래쪽에 있는 것이 이제 만성 심방세동인데 이제 치료하고 나서 부정맥이 재발하지 않고 정상맥이 유지되는 비율이 이제 발작성 초기 심방세동인 경우에는 80%, 이제 만성인 경우에는 약 60에서 70% 정도라서 뭐 비교적 현재의 그 열을 통한 치료, 냉동 치료를 통한 치료와 거의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보스턴 사이언티픽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나온 이제 그 펄스장 치료술의 결과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2023년 최근에 나온 연구 결과들입니다. 이 논문에서는 이제 다른 시술과 좀 비교를 했습니다. 이제 왼쪽에 보시는 게 이제 보스턴에서 나온 이제 펄스장 치료술의 결과고요. 가운데가 이제 냉동풍선 절제술, 가장 오른쪽이 이제 전기로 태워서 없애는 치료술. 요 세 가지를 다 비교했는데 이제 부작용의 발생 비율을 보면 이제 요 펄스장 치료술의 부작용 비율이 가장 낮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 펄스장 치료술은 선택적으로 심장에 있는 나쁜 세포만을 죽일 수 있는 이제 기전이기 때문에 기존에 얼려서 또는 가장 오른쪽에 이제 전기로 태워서 하는 것은 선택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세포만은 없앨 수가 없습니다. 이제 태운다거나 얼린다는 것은 그 주변, 이제 의사의 판단에 따라 정확한 위치를 선택을 하고 그 위치를 태운다거나 얼리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아주 약간 떨어져 있는 뭐 신경이라든지 혈관에 손상을 주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요 펄스장 치료술 같은 경우에는 그 에너지 원리 자체가 심장 조직에만 손상을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작용의 비율이 훨씬 낮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또 중요한 것은 시술하고 재발하지 않아야 되는데 기존에 이제 얼리는 것과 이제 태우는 것에 비해서 이제 시술한 부위에 그 나쁜 심방세동을 일으키는 세포들이 재발할 비율이 이제 펄스장 치료술에서 약 19%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왔고요. 나머지 두 치료술은 약 20에서 30% 정도라고 보고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재발률을 보면 이제 좀 진하게 표시된 게 이제 펄스장 치료술이고요. 좀 회색이 기존에 이제 전기로 태워서 치료하는 것입니다. 보시면 뭐 그런데 이제 저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이제 펄스장 치료술이 월등하게 이제 기존 치료에 비해서 재발률이 이제 낮다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 정도는 아닙니다. 보시는 것처럼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태워서 없애는 치료에 비해서 약간 높은 경우 이제 재발률이 약간 좀 낮은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비슷하고요. 하나를 예를 들면 제일 위에 있는 이제 연구 결과를 보시면 이제 펄스장 치료술 같은 경우에는 재발률이 24%, 그러니까 정상맥이 유지될 확률이 이제 1년 정도 봤을 때 76%였고요. 전기를 태워서 없애는 치료 같은 경우엔 70%, 물론 6% 정도 더 펄스장 치료술이 이제 좋은 것으로 나왔지만 또 요 세 번째 요 연구 결과를 보면 오히려 여기서는 이제 태워서 없애는 치료술의 효과가 더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요 펄스장 치료술의 연구 결과들이 초창기입니다. 이제 1년, 2년, 유럽이 조금 길었다고 해도 뭐 3, 4년 수준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임상 결과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파록시즈말 AFib 초기 심방세동인 경우에는 재발 없이 유지되는 비율이 약 80% 내외, 70% 중반인 경우도 있고요. 이제 만성 심방세동인 경우에는 이제 50%까지 내려가는 경우도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한 70%가 재발 없이 유지가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이제 기존의 냉동풍선이나 이제 전기로 태우는 치료와 비교하여 대동소이하거나 약간 좋은 정도, 그러나 아직까지는 이제 효과 면에서는 기존 치료와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치료를 굳이 왜 하느냐?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성 면에서 확실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요. 또 하나는 기존의 그 열로 치료하는 시술에 비해서 시술 시간이 상당히 짧습니다. 물론 냉동풍선 절제술도 해보신 분들 있겠지만 시술 시간이 그것도 상당히 짧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펄스장 치료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냉동풍선 절제술이 갖고 있는 아주 짧은 시술 시간, 그로 인해서 마취 시간도 짧게 되는 거고요. 환자분의 회복 속도도 빠릅니다. 그리고 일상으로 복귀하는 기간도 빠르고 이런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안전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시술 시간을 보시면 왼쪽이 이제 펄스장 치료술인데 이제 시술하는 시간 자체가 약 105분 정도 나오니까 1시간 반 정도 시술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마취 시간 이런 것까지 다 합치면 한 2시간 정도면 시술이 끝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기존에 이제 열로 치료하는 전극도자 절제술은 약 2시간 정도니까 이제 마취까지 합치고 하면 2시간 반에서 3시간 뭐 요 정도 한 3, 40분 정도 조금 짧게 치료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옆에 이제 냉동풍선 절제술이 없긴 합니다만 냉동풍선 절제술은 시술 시간이 상당히 빠른 걸로 이제 알려져 있죠. 그래서 그게 최대의 장점인데 그것은 이제 펄스장 치료술과 유사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름이 조금 익숙치 않으시겠지만 영어로는 PFA 이렇게 돼 있고요. 한국말로는 이제 펄스 전기장 절제술 뭐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극도자 절제술은 이제 열로 치료하는 고주파 절제술이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냉동풍선 절제술 이제 얼려서 치료하는 요 세 가지가 대표적으로 있고, 기존의 두 가지에 비해 이제 내년부터 이제 빠르면 1월부터 이제 치료를 시작할 수 있는 펄스 전기장 절제술이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제 도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정리를 해드렸고요. 뭐 에너지 소스 이제 열로 치료하는지 얼려서 치료하는지와 달리 이제 전기장을 이용해서 치료를 하기 때문에 심장에서 우리가 원하는 나쁜 세포만을 선택적으로 죽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주변 심장 주변에 있는 신경이라든지 혈관의 손상이 적어서 이제 부작용의 위험이 적다. 그래서 조금 더 안전하다. 그리고 시술 시간이 짧다. 뭐 요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선호하는 것 같고요. 하지만 효과 면에 있어서 이제 PFA가 기존의 치료에 비해 월등히 좋다. 이것은 아니니까요. 조금 더 임상 결과를 기다려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